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바쁜 3월달이다 보니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일했던 땅콩주택, 그리고 얼마 전에 일했던 협소주택, 그 부분에서 이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고객님들은 어떤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일했던 땅콩주택,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사를 들어가는 새 집의 경우에 1층이 주방과 거실로 쓰였고, 2층이 방 두세 개로 쓰였고, 3층이 서재와 옷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때 짐량이 5톤이었는데 처음에 1층은 차를 바로 대고 4명이 짐을 나르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주방에 1명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사다리를 쏘고 2층 짐을 실은 차를 싣고 3명이 정리를 하고, 그래서 2층이 끝날 때 1층도 끝나서 4명 전부가 서재 옷방 3층에 사다리를 대고 그 짐들을 정리했어요. 자, 요거는 뭐 일반 이사와 다르긴 다르나 새 집 정리만 조금 정도 다른 정도예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이거는 층별, 새집 층별에 따라서 집만 적절하게 나누어 실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일했던 협소주택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1층 출입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반층 내려가면 지하에 방이 있고, 1층에서 반층 올라가면 주방이 있고, 또 반층 올라가면 거실이 있고, 또 반계단 올라가면 1번 방이 나오고, 반계단 올라가면 거실 나오고, 반계단 올라가면 2번 방이 나오고, 반계단 올라가면 테라스가 나오고, 다시 반계단 올라가면 3번 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곳으로 짐을 나누어 실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금 집에서 이삿짐을 포장을 할 때 사다리를 대고 밑에 큰 차 하나, 뭐 혹은 차 2대 정도만 대고 짐을 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집에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지는 협소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거실에 있는 짐을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자, 거실에 있는 짐 전부가 이쪽 집 거실로 가냐? 그런 게 아니죠. 방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방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것들이 3.5층과 4.5층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또 주방짐도 계속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주방짐도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세 곳짐을 한 번에 내렸어요. 3.5층, 4.5층 주방짐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럼 밑에 차량에 그 세 군데 짐을 한 차에 실으면 되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다리로 내리는데 차량을 3대를 댔어요. 그래서 한 차는 2.5층 짐을 3.5층 짐을 싣고, 한 차는 4.5층 짐을 싣고, 한 차는 주방짐을 나누어 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짐들은 포장이 되더라도 내리지 않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야 새 집에 가서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땅콩주택이나 협소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큰 차량을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이사가는 새 집이 땅콩주택이거나 협소주택일 때는 작은 차들로 나누어서 짐을 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집에서 저희가 어떻게 작업했냐면, 이 주방짐과 이 거실짐,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건 차량을 여기 입구에 대고 다 들어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방은 사다리로 올려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2번 방 사다리로 올라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3번 방 사다리로 올려서 3번 방과 테라스를 동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량에 한 번에 막 짐을 때려 실는 게 아니고 1번 방, 2번 방, 3번 방, 주방, 지하, 테라스 이렇게 나누어서 실어야 새 집에서 그래도 이삿짐 정리 시간을 너무 늘어지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적정 시간에 이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한 층에 있는 이삿짐보다는 정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날 저랑 같이 일한 기사들도 조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도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노력하고
음료수도 되도록 여러 번 마시면서 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큰 차로 가는 게 아니고 작은 차들로 나누어서 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5톤 차 갖고 온다는 업체들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층에 살고 있는데 요런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작은 차 여러 대에 나눠서 실는 게 좋고,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한 층으로 이사를 가신다. 그럼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큰 차 한 대에 짐을 때려 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 집에서 사달이 되면 어차피 새 집이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새로 이사가는 집이 땅콩주택이거나 협소주택일 때 이삿짐 차량을 작은 차들에 나누어서 실으면 훨씬 좋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삿짐 하나만 잘못 실으면, 자, 1층에 와야 되는 짐을 5층에 갖다 놓으면 들고 내려가야 되고, 5층에 가야 되는 짐을 1층에 올리게 되면 다시 들고 올려가야 돼요. 이게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삿짐 몇 가지가 그렇게 섞여 버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날 우리 고객님과 저하고는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았고 메일을 주고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삿날이 좀 힘든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수를 줄이고 조금 더 이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님께 제가 도면도 받고 이렇게 가구 배치도 같이 좋은 방법으로 바꿔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거실에 있는 큰 짐, 방에 있는 큰 짐, 작은 방에 있는 큰 짐 다 마킹을 해 두셔야 돼요. 이 짐 몇 층, 이 짐 몇 층으로 가고, 이 짐은 몇 층으로 가고 다 마킹을 해 두셔야 돼요. 더불어 도면, 그러니까 지하방 도면, 주방 도면, 거실 도면, 방 1, 2, 3 도면을 다 그리셔서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원수에 맞게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만약에 방 3번 4.5층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2번 방으로 내려오거든요. 3.5층으로. 그럼 이 사람은 뭐를 하냐? 창문을 띄고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도면이 없으면 창문을 띄고 바로 옆에 벽에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장롱을 거기다 놔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이 유리 창문을 들고 옮겨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깔판을 어느 쪽으로 깔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공간이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에서는 공구가 뭐가 필요한가 미리 한 사람이 준비해 놓을 수 있거든요. 도면이 있을 때 우리 고객님들 그런 것들 도면을 꼭 그려주셔야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고객님께도 도움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고객님 주방짐에서 주방에 계시면서 막 주방짐 이런 거를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자, 우리 4.5층에서 이래요. 여기서 가구를 얼마나 띄워야 되지? 여기 가구 위치가 어디지? 4.5층에서 고객님 하고 불러요. 그럼 고객님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죠. 이거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는데 다시 또 주방에서 불러요. 그럼 또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3.5층에서 또 고객님 하고 불러요.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거 한 30번 정도 하면 30번까지도 못해요. 우리 고객님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을 때 그냥 못 움직이셨어요. 저는 그래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면도 받고 협의도 하고 최대한 가까운 낮은 층에서 사다리를 대고 나머지는 저희가 들어 올리고, 고객님 하면 한 층만 올라오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정리가 되면 여기다 대서 고객님이 힘들지만 2층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러면 2층 올라오면 주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니까 4.5층에서 같이 있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고객님들 체력이 안 되세요. 이 계단을 하루에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이 정말로 있으면 좋습니다. 꼭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짐들은 다 마킹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짐 정리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고객님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 구조와 새 집 구조가 조금은 다르죠. 근데
대동소이해요. 만약에 평수가 같다면. 그쵸?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평수도 다를 뿐더러 집 구조가 너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전집에서는 세탁실이 뭐 한 평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집은 세탁실이 0.3평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0.7평에 들어있던 세탁실 집, 이쪽 집에 팬트리가 있었는데 이쪽 집엔 팬트리가 없어요. 그럼 이쪽 집 팬트리 안에 있던 짐들의 부피의 짐들을 어디에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사 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나누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의욕적으로 큰 집은 도면을 막 그리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완벽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랑 협의해서 도면을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집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 고객님들께서 시간을 오래 갖고 이사 1일차, 2일차, 3일차 때 짐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작은 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짐들을 정리를 잘 해주실 때 우리 고객님이 이사 마친 다음날, 다다음날 덜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거는 어느 이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쪽 고객님과 이쪽 고객님도 비슷하셨어요. 좀 버릴 건 버리셔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져가시니까 이쪽 집이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어디다 저희가 마땅히 정리해 두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짐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고객님의 기호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이사를 앞두고 내가 좀 잘 안 쓰는 물품들은 조금 버리고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새 집에 가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삿짐 좀 잘 안 쓰시는 것들은 너무 오래되신 것들은 좀 버리셔도 됩니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작업 인원과 이사 시간. 그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짐을 내리는데 보통은 사다리 기사 한 명만 밑에 있어요. 근데 저희는 차량을 3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다리 기사 하나가 지나가는 택배차가 차 빼다가 빼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 있어야죠. 차를 3대 대고 사다리까지 4대를 댔는데 당연히 사람이 더 필요하죠. 위에 작업한 인원도 마찬가지죠. 새 집에 가서 여기 다 이쪽 부분에 있는 짐들은 들고 올라가고 이쪽에서 2명이 짐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사다리로 써서 또 이쪽에서 짐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이사 시간도 짐을 막 한 방에 올려서 막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이사 비용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집, 첫 장만한 집, 이런 집이라면 내가 한번 준비를 꼼꼼하게 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집으로 이사 가시는 이산날에 우리 고객님들은 정말 피곤한 날이 되세요. 힘들어요. 이사하는 저희도 힘들지만 고객님도 힘드세요. 자, 그래서 되도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이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새 집에서는 뭐 부동산 때문에 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집들은 새 집에서는 이삿짐 정리가 딱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한 분은 저희랑 계속 같이 계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이사가 정리가 안 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고객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사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꼭 같이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우리 고객님 주차장인데 이쪽으로 사다리를 쏠 수가 없어요. 남의 집 주차장에서 사다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옆집에 문의를 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주차장 확보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 배치, 우리 고객님들 가로 세로 사이즈만 딱 생각해서 이 공간에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2m 30 공간이 있는데 2m 20짜리 침대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돌침대 같은 경우는 볼트가 뭐 한 15cm가 되고 저희 드라이버와 저희 손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이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사이즈만 보시면 안 돼요. 또한
내벽 쪽은 정확하게 사각형이 될 수 있지만 외벽과 마주한 쪽은 정확하게 사각형이 아닐 수 있어요. 90도 직각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88도가 휘어져 있거나 86도가 휘어져 있거나 삐딱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여유 공간을 조금 두고 도면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마킹을 하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때 생각을 내가 1층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2층에 놓고 싶다 생각이 바뀌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계속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물품을 어디에 놓을 건지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확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콩주택이나 협소주택에서 이사해본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가정집에서 뭐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만 이사해본 업체들은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협소주택 이사를 가신다면 경험 많은 업체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사했던 내용 후기 우리 고객님들께 도움될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사하실 때 이런 곳으로 이사 가신다면 알아두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